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뜯어보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마지막에 또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외국인이 동시호가 구간에서 최근에 큰 폭으로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외국인의 힘으로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의 증권통 K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잠잠하던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드디어 이제 좀 고개를 제대로 들어 보일까 하고 약간 기지개를 피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래서 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이렇게 하나로 요약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두려움이 이제 기대감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도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하루였지만 이 한 주의 마감이 됐고 또 한 달의 마감 그리고 분기 말 한 분기가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끝나는 이런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의 기로에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변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을 이끈 주요 이슈와 함께 시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살펴보니까 좀 더 드릴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초반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섹터들이 좀 시작을 잘 했어요. 어제 그 EU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좀 높인다 이래갖고 초반에는 잘 시작했습니다. 마침 미국 시장도 잘 끝났고 네, 뭐 풍력, 태양광 이렇게 잘 시작을 했는데 바람이 불다가 만 것 같아요. 햇빛도 비추다 말고 이렇게 잘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원전주들이 또 다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눈여겨볼 거는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이제 정책과 뭐 지원 나온다 이러면서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새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어가는 지금 뭐 종목을 대표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인텔리안테크나 AP 위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때부터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주항공주들이 초반에 좀 강세였고 근데 오후에는 뭐니 해도 원전주들이 좀 강세였던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또 들어가기도 하는데 또 원전주의 흐름을 이끈 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리뷰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G2 파워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6%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한전 기술, 한전 KPS 대형주들이 중대형주들이 받쳐주고 이런 G2 파워, 에너토크, 우진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가 하나가 다시 또 형성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음 달이죠.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논의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도 있고 또 우주항공에 대한 협력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원전에 대한 협력들도 아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원전주들이 3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렇게 좀 움직인 게 좀 저는 더 긍정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2차 전지 또는 이전에는 또 AI 또는 반도체 이렇게 좀 쏠림이 있었는데 차례대로 이렇게 좀 순환이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승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박스 구간을 탈피하려는 아직도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다양한 종목들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원전주가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가 부근에서 한 장마감 한 30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그 셀트리온 그 인수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고바이오랩이라든가 지노맨 컴퍼니까지 같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이제 속하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좀 동조화도 되고 그다음에 AB 프로바이오라든가 이렇게 좀 관련된 종목들 언급이 됐던 종목들인데 이게 확실한 거 아닙니다. 어디선가 좀 의도를 갖고 뉴스 같은 찌라시를 돌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활성화를 이제 좀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는 다음 주에 또 바이오도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산업별로 봤을 때 원전주의 비상과 더불어서 한 차례 좀 시장을 엎을 만한 그런 소식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화의 시초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이슈들이 좀 중요해질까요?
네, 우선은 투자 심리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뭐 FGI 지수를 봐도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립 단계, 이제 위험 자산 선호하는 심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음 주는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지금 1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무난하게, 결과로 보면은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오르락내리락 상당히 지나갈 때는 고통스러웠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거 생각보다 괜찮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월 달이 2월보다 나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1분기에 이 실적들이 다 안 좋게 나왔는데, 이 안 좋게 나온 이 1분기 실적이 제대로 확인되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4월 중순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4월이 이제 2분기니까 2분기에 그 실적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저점에 대한 확인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는 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2분기 지나서 시장은 좋아질 거다, 이런 흐름, 기대대로 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만이 아니라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월, 5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4월 26일 날 있잖아요. 아직 20 며칠 남았다, 긴 게 아니라 주식에 관련된 그 주식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원전도 그렇고, 네, 어떤 게 또 계속 섹터가 돌아갈지는 확실하게 지금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많이 몰리는 것들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대비해서 그런 관련된 섹터들,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우주항공, 원전,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쭉, 네, 그런 거 섹터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IRA4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수혜 여부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거 보면서 다음 주 한번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분기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미국의 IRA 법안, 이렇게 또 4월부터 빠르게 움직일 종목들이 많습니다. 수혜주들 이렇게 집중해 보시면서 정리해 두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있을 중요한 이벤트들 자세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이제 31일, 오늘 미국에서 2월 개인소득하고 소비자 지출 나오면서 이제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2일 날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가 나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관련 섹터들 오늘하고 어제 좀 잠깐 쉬어갔는데, 그게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3일에는 미국의 3월에 ISM 제조업 지수하고 제조업 PMI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4일날 미국의 2월 구인미 이직 보고서, 그리고 5일에는 좀 몇 가지 지표들이 좀 나오는데, 3월 ADP 취업자 변동, 그다음에 ISM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 PMI 확정치, 합성 PMI 확정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일에 이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취업 고용 시장이 계속 견조하게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일에 그런 고용 동향 보고서 나오고 미국의 소비 신용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다음 주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4월 초부터 미국 쪽의 지표들을 많이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좀 계속 있을 연준의 그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만한 지표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분기로 넘어가고 다음 주도 되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짜고 계세요? 네, 일단 저는 5월 FOMC까지는 4월엔 회의가 없으니까 그냥 무난할 것 같은데, 박스권, 지루한 박스권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스권이 어떻게 보면요, 좀 재밌는 시장이 될 겁니다. 지금 섹터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 매매하는 그런 단타 대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 흐름을 잘 따라서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그 섹터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윙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여유있게 대응을 해도 충분한 그런 시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종목별 장세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다른 시간,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항상 드리고 그러지만,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이 시장에서 계속 안 좋을 거다, 저점을 또 이탈한다, 이럴 때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3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하는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금 비중은 이전에는 제가 항상 절반은 그래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30% 정도까지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유연하게 계속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조용하면 또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방법도 있겠죠. 다양하게 또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증권통 K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1분기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2차 전지까지 산업의 변화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섹터들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2분기는 또 다른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3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힌트가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전략들 잘 보시고요. 2분기에도 좋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토마토TV가 또 새롭게 변신을 합니다. 마감은 증권통도 새로운 진행자 그리고 새로운 코너들과 함께 출발을 할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감은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